박성재가 제가 죽는다고요? 라고 되묻던 그 순간 진짜로 무너진 건 심장이 아니라 이 집안이 숨겨온 가족의 규칙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검사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규칙적으로 찍히는 파형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하나씩 들추는 신문처럼 들렸거든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관리가 아니라 결정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린 얼굴이 박진석도 고성이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박성재는 억지로 숨을 고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자신이 언제부터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박성재는 이미 오래전에 끝을 정해둔 사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병원 복도를 걸어오면서도 분노가 먼저였고 그 분노가 무서워서 더 빨리 걸었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 회장실에서 박성재에게 그래 나가. 너 필요 없어. 한심한 놈이라고 내뱉었던 그 입이 지금은 아들의 생명을 붙잡고 싶어서 자꾸만 굳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가 더 싫어 나가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나가면 안 된다고 빌고 있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서 박진석이 멈춰 섰을 때 고성이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죠. 울음이 필요한 순간에도 울음을 계산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서 괜히 자극하지 마. 지금은 충격이 독이야. 그 말이 아들을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박진석은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어요. 고성이가 걱정하는 대상이 정말 박성재인지 아니면 박성재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헷갈렸거든요. 박진석이 병실로 들어가자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가쁘면서도 차분한 척을 했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박진석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회사 정리한다며. 올해 안에 네가 최종 결제할 거 가져오라며.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 박성재는 잠깐 웃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회사로만 묻고 있었거든요. 네가 아프다가 아니라 회사 피해가 먼저였으니까요. 박성재는 고개를 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말이 곧바로 박진석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박진석은 참았던 분노를 다시 끌어올리려 했지만 의사의 말이 머리에 박혀서 실패했어요. 오늘 밤이라도 그 문장이 박진석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뜬금없이 고성이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듯이 말했는데요.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박진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박진석이 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묻자 박성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요? 아버지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 그 사람한테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평생을 내가 옳다로 버틴 사람인데요. 그 확신이 흔들리면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걸요. 박성재는 지금 싸움이 아니라 유서를 쓰듯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그 순간 바로 개입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심장 때문에 예민한 거야. 그런 말은 나중에 고성이가 나중에를 말하는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나중에는 대개 진실이 흐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고성이를 향해 처음으로 분명하게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없으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분노가 치밀었어요. 박진석은 목소리를 낮춰 네가 그딴 말할 상황이냐고 했지만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 병원 밖 어딘가에서 또 다른 폭탄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손에 쥔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했는데요. 종이 위에는 DNA라는 단어가 눈에 박히듯 찍혀 있었고 그 단어가 지은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을 공유한 사람이었고 소문대로 한우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잔인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고성애 씨와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정순이는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딸의 표정에서 이건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읽어냈죠.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니? 지은호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그 질문이 식당의 공기를 한 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손님이 떠드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순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순이는 바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순이는 사실이 아니라 선택으로 딸을 키운 사람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 딸을 지키는지 무너뜨리는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너를 지키려고 했어 진짜로. 그 말은 고백 같았지만 동시에 회피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미묘한 간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서 지킨 거야? 지은호는 진실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AP그룹 대표 이지혁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지혁이는 AP그룹 대표입니다. 그 문장이 박진석의 귀에 들어간 순간부터 박진석이 이지혁을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상대 집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이지혁은 직감했습니다. 이지혁은 평소처럼 차분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찝찝했었더라고요. 지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모든 폭풍이 자신에게도 닿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박진석 집안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혁이 지환아, 박진석 쪽에서 움직임 없어? 라고 묻자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형, 움직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박성재 씨가 쓰러졌고 고성애 씨가 병원에서 사람들 다 맞고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고 있다는 표현은 고성희에게서 좋은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의 또 다른 중심, 박영라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늘 우아하고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날은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보호받는 딸로 살았고 어머니 고성희의 계획 안에서 조심히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박영라는 자꾸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며 묻습니다. 오빠 성재 오빠, 정말 위험해? 이지환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박영란까지 휘말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지환은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영라 씨, 지금은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박영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너무 고성희스러웠으니까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와 단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박진석은 견디다 못해 물어봤어요. 1999년 10월 너 그때 뭘 했어?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고성희는 곧바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그걸 어디서 들었어? 박진석은 그 질문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있구나. 정말 있구나. 박진석은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평생을 믿을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설계했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잖아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흔들림을 보자 바로 거래를 꺼내려 했습니다. 지금은 성재가 먼저야.
괜히 소문나면 회사도 흔들려. 당신도 알잖아. 사람들은 2번 이혼 같은 걸로 물어뜯어. 고성희가 말하는 회사는 슈홀츠 회사의 체면이었고 박진석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박진석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체면이 아니라 내 아들이 먼저야. 그 말은 박진석의 인생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우선순위였고 고성희는 그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박진석이 아들을 택하면 고성희가 쌓아온 성 같은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박성재의 병실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가고 박진석과 고성희도 얼어붙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지는데요. 박성재는 힘겹게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만 약속해요. 박진석이 뭐든 말해라고 하자 박성재는 숨을 끊어먹듯이 말했어요. 지은호, 그 애는 잘못이 없어요.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은호, 한우진, 간 이식, 고성희의 DNA, 1999년 사망신고, 결혼 한 달 전. 박진석은 갑자기 등골이 시렸어요. 만약 고성희가 죽었다고 만들었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지은호라면요? 그렇다면 지은호는 단순한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이 집안이 숨긴 가장 치명적인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마침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도 없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문서 상단에 찍힌 글씨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사망신고서 1999년 10월. 그리고 그 아래 사망 원인 칸에 적힌 단어가 박진석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교통사고. 박진석이 고성희를 돌아봤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어요. 들켰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막지라는 얼굴이었죠.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버렸어? 고성희는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는다고 했잖아.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박진석의 인생도 같이 깨진다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성재가 다시 한번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고성희한테 시간 주지 마요. 박진석은 그 말이 왜 이렇게 절박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란 건 고성희에게 항상 무기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치고 진실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결국 없던 일이 되니까요.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결국 봉투를 열어젖힙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읽다가 숨이 막혀서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요. 지은호가 겨우 내뱉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엄마, 고성희랑 나랑. 정순이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감은 이유가 슬픔인지 결심인지 지은호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순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숨김이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지은호를 움직이는 족쇄라는 것.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이지혁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려면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에 AP그룹까지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물러나면 지은호는 혼자서 모든 진실을 감당해야 해요. 이지혁은 결국 마음을 정하고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가 흔들리면 내가 버텨야지. 그 말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이지혁도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워버리느냐의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엔딩처럼 병원에서 박성재의 상태는 급변합니다. 의사는 박진석에게 외칩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펜을 쥐고도 서명을 못합니다. 서명할 이름이 너무 무겁거든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박진석에게는 처음으로 책임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려는 순간 고성희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박진석만 들리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날 버리면 성재도 못 지켜. 그 말은 아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는 문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펜 끝을 종이에 대고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박진석의 휴대폰에 뜹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사망 신고된 아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박진석이 애써 외면했던 이름 하나를 정면으로 불러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 그 이름이 박진석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심장 모니터는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박진석이 오늘 밤 아들의 심장을 살릴지 아니면 고성이가 만든 죽은 딸의 진실을 살릴지. 둘 다 살릴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